혹시 흔한 상품과 유일한 상품이 되는 차이를 아시나요? 고객이 다른 상품이 아닌 내 상품을 사야 하는 이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최저가 가격 경쟁 안에도 고객에게 만족감까지 주면서 파는 법, 알고 계신가요? 브랜딩을 알게 되면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블로그에 생명력을 넣는 브랜딩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스입니다. 지금은 개인도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살아남는다 할 정도로 브랜딩을 빼놓고는 수익화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강의에서 왜 브랜딩이 먼저 나오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익을 만들기 위한 브랜드 블로그에서는 브랜딩이 빠질 수 없습니다. 브랜딩은 내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싫어하는 브랜드를 결정짓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랜딩이란 내 브랜드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매를 하고 의심과 불안함이 해소되어야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딩을 잘하면 그런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감과 호감을 주며 알아서 구매까지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폭탄 세일, 얼른 와보세요 소리치는 매장이 있다면 시끄럽지 않아도 내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이는 매장도 있죠. 그 차이는 바로 브랜딩입니다. 내 브랜드도 고객이 저절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내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랜딩에서 디자인을 더하게 되면 브랜딩은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같은 목표라도 5배 이상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디자인은 예쁘게 꾸미는 행위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건 디자인의 극히 일부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꾸미는 행위가 디자인을 망치기도 합니다. 브랜딩 그리고 디자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이 무엇인지 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있어서 브랜딩은 뼈대와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뼈대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 몸의 성장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고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게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로그 또한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를 알 수 있고 블로그의 활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브랜드에 대해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정보이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는 사람이고 무슨 이득을 주는 사람인지 닉네임, 블로그 제목, 슬로건 등을 통해 나타냅니다. 인상 또한 브랜딩은 사람들이 내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인상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상과 이미지, 성격이 있듯이 브랜딩 또한 브랜드를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험 관리.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결국 브랜딩은 소비자가 내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요소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프로필, 로고, 블로그 제목, 포스팅 말투, 댓글, 문의 답변 등등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요소에서 얻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이 모든 경험적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브랜딩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은 소비자에게 내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어떤 느낌을 받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상품은 저절로 팔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상에게 주는 경험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같은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성격이 다르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카톡으로는 상냥하다가 만나면 다혈질이고 다음날 카톡은 무뚝뚝하다가 전화하면 또 다른 성격이면 좀 다중인격 또는 사이코패스 같지 않을까요? 저는 좀 무서울 것 같네요. 이 경험 관리의 목적은 우리가 의도한 고정관념을 심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으로 바뀌면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면모가 보여도 이전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생 엘리트 첫째 아들이 물통을 쏟으면 엄마는 첫째니까 이 정도였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대에 다니는 둘째가 물을 조금 튀기면 엄마는
하여간 너는 항상 사고만 치지 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브랜딩으로 고정관념을 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 아들처럼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으면 나머지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처럼 브랜딩에서는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통해 겪는 모든 경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드는 일이 브랜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경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 가장 빠르게 강력한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것,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란 과연 뭘까요? 너무 광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브랜드 블로그에 있어서의 디자인, 그 중에서도 핵심만 살펴볼 겁니다. 브랜딩이 블로그의 뼈대였다면 디자인은 그 뼈대에 붙이는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은 찌우는 게 좋을까요? 빼는 게 좋을까요? 적당한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지도 않고 없어서도 안 됩니다. 디자인이 전혀 없으면 뼈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고객이 내 브랜드를 보는 첫인상, 최전방 접점입니다. 사람도 만난 지 3초면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듯 브랜드도 로고, 브랜드 컬러 등의 디자인으로 1초도 안 되어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블로그의 브랜딩에 있어서도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또한 디자인은 브랜드 블로그에 있어서 곱하기와 같습니다. 숫자에도 몇을 곱하냐에 따라 0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100이나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걸 망쳐버릴 수도 대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엉망이면 오던 발걸음도 돌이키지만 디자인이 좋으면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꾸미기가 아니다. 디자인은 꾸미기가 아닌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철저히 기능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고 내용을 잘 전달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안내하는 것, 이것이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블로그 꾸미기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꾸미기 방법에 대해서는 많고 많은 다른 분들의 디자인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꾸미기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디자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은 블로그의 브랜딩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주요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한번 볼까요? 크게 프로필, 타이틀, 브랜드 컬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브랜드의 얼굴과 같고 상단 타이틀은 간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성격과 같습니다. 이것을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잘 설정해야 일관성 있는 좋은 브랜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예로 들면 다른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꾸며놓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은 브랜드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핑크빛 미래 디자인이라는 컨셉으로 브랜드 컬러를 핑크로 잡았기 때문에 타이틀, 프로필에 브랜드 컬러를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타이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 하단으로 빼놓고 콘텐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보이도록 배치시켰습니다. 이처럼 목적에 맞게 디자인 요소를 더 내세우거나 감추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브랜딩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대상 설정입니다. 대상을 설정할 때는 처음에 무조건 좁게 설정하라는 말을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좁게, 이후에는 조금씩 넓게 설정해야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좁히고 넓히고 할까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좁힐 때는 내가 충분히 만족시킬 자신이 있는 대상으로 좁힙니다. 애매한 대상이 아닌 내가 확실히 우위선점이 되는 대상이라면 나 스스로도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을 만족시킨 후에는 그 대상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대상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을 원하는 대상들에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토샵을 알려주는 서비스라면 추가로 일러스트를 알려주거나 로고 디자이너가 되는 법을 알려주면서 시리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상이 확장될 수 있겠죠?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설정한 대상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치를 설정합니다. 이것을 키워드에 담아 이곳저곳에 반복해서 사용하여 다방면으로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차별성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과 내 브랜드가 무엇이 다른지 명확한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딩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최고일 필요 없이 유일한 브랜드가 되는 법, 바로 스토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글쓰기로 브랜딩하는 법이라는 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진정성을 담아 브랜드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생 한 분야에만 전념하고 개발해온 과정을 담은 이야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뒤 발견한 노하우로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는 이야기 등 브랜드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는 그냥 상품만 딱 나와 있는 수많은 브랜드와 확연한 차별성을 가집니다. 다음은 슬로건. 위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담아 짧고 간결하게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위 모든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요소로 디자인을 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예쁜 게 아닌 내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블로그에 있어서의 브랜딩, 디자인,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소비자는 저절로 모이게 되고 판매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브랜딩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